자, 평면좌표와 관련돼서 얘기를 계속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좌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분점이라고 분이라고 하는 건 분수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생각한다고 하라고 했었죠? 비율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분모분의 분자라는 형태를 가지는 것 자체가 일종의 비율로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이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나타냈을 때 분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B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것도 얘기한 적 있죠? 밑이라고 하는, 수학에서 밑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했죠? 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밑변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 변에 대한 높이가 되는 거고, 기둥의 밑면 같은 경우는 기준면, 그 기준면이 몇 각형인가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런 밑 혹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글씨들의 확인을 하시면, 그러면 내분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안에서 m 대 n의 길이 b를 가지도록 하는 그 점, 길이 b가 되도록 하는. 그럼 외분점은 뭐가 되는 거야? 선분의 연장선 바깥에서, 그죠? 길이 b가 m 대 n이 되도록 하는 그 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너네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외분점이 사라집니다. 외분점 교과관에서 빠져요. 근데 뭐 이왕 배우는 거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뭐 별 차이 없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언제 처음 배우십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어디서요? 정비례라는 그래프에서요. 정비례라는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y는 ax라고 해서 ax를 배우십니다. 그러면서 얘를 뭐라고 배웠냐면 x가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될 때 y가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는, x가 증가하는 만큼 똑같이 y도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래서 그걸 실수 전체, 수 전체의 집합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애를 이제 정비례 그래프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이 A를 뭐라고 불렀죠? 기울기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기울기에 대한 2차적인 설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1차 함수에서. 1차 함수에서 기울기라는 거는 뭐로 배우셨습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증가량이라고 하는 거는 x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증가량이 얼마예요? 플러스 5요? 4요? 여기는 증가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만큼 증가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한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x1, y1과 x2, y2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점과 점 사이에 증가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쪽에서 다른 쪽 한쪽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1-x2분의 y1-y2 또는 뭐 x2-x1분의 y2-y1 뭐 요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2 과정, 미적분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실 텐데요. 그때는 이제 증가량이라고 하는 거를 델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찌그러진 삼각형 모양을 얘를 이제 델타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델타 x 분의 델타 y,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라고 합니다. 네, 넣어요. 알죠? 근데 왜 거기 그러고 계세요?
너 졸았다고 뒤로 가라고. 그 다음 두 번째 평행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에 대하여 Y축에 대하여 중에서 위아래로만 평행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B라는 애를 붙여서 이게 원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원점 대신에 누구를 지나도록 원점에서 얼마만큼 움직이는 B만큼 움직인 그 점을 지나도록 하는 점이라고 하여 이 B를 뭐라고 불러요? Y절편이라고 불렀죠. 1차 함수와 관련된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직선의 방정식에 얘는 무슨 형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표준형,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얘를 그러니까 직선의 표준형이라고 표현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을 때 그걸 표준형이라고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꼭지점과 축의 위치라던가 그 모양이라던가가 다 표시되어 있는 게 표준형인 것처럼 여기서도 기울기라던가 Y절편이라던가 그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표준형이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림일까요? 일반형이라고 하는 식은 이렇게 되겠죠. 어디니? 여기 있는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는 조건은 반드시 A는 0이 아니거나 아니면 B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B분의 C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A가 0 또는 B가 0이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 된다? 만약에 X계수가 0이라고 한다면 B는 반드시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냐면 Y는 N 형태로 나오겠죠. Y는 N 형태의 직선은 어떤 직선이 그려진다? X축에 평행한 거. 그죠? 그럼 두 번째, 만약에 B가 0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모양의 직선이 그려진다? X는 M이라는 직선이 그려진다. X는 M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얘는 점이 아니에요. 절대 점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직선인 겁니다. 점이라고 좌표 평면상에서 평면좌표상에서 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X축 값과 Y 값에 순서상으로 하나씩 반드시 다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직선이에요. 자, 그래서 X는 M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떤 거? 네, 그죠? Y축에 평행한.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X축이랑 비교를 많이 하니까 X축에 평행한 X축의 수직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딴 건 없고요. 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식 세우는 정도로만 확인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위치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그럼 먼저 한번 확인하죠. 그 점을, 식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규칙에 의하여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데 라고 할 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가 있으면 기울기가 있으면 그리고 뭐 기울기라는 건 결국엔 뭐야? 이 점에서부터 어디로 가? 라는 뜻과 같죠. 그래서 예를 들어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고 한 점의 좌표를 x1, y1이라 한다면 제발 중학생스럽게 식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자, 기울기가 2이고 한 점 2,3을 지나 라고 하면은 니네 어떤 식으로 푸냐? y는 2x 플러스 b라고 놓고 이거 대입하잖아. 하지 말라고. 이걸 왜 이러고 있냐고. 이게 중딩이라고. 이게 중학교 과정이라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기울기가 2라고 하고 한 점을 지난다 라고 한다면 그 한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떤 걸 이용해서? 평행 이동하시면 되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y는 2x라고 하는 직선은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얘를 몇 콤마 몇을 지나도록 2,3을 지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식이 깔끔해지고 y에다 3을 집어넣으면 식이 깔끔해진다 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x에다 2 집어넣었을 때 딱 떨어지도록, 그럼 남은 게 3밖에 없도록 식을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돼? 그래서 그냥 얘를 그냥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럼 2x-1이라는 값이 y가 될 거고요. 실제로 그 값이 맞는지 직접 대입을 해보시면 4 더하기 b라는 값이 3이 돼서 b라는 값은 -1이 될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2x-1이라고 식이 나올 거예요. 제발 이걸로 푸세요. 너네 다운 테스트 봤을 때 이렇게 안 풀고 중학교스럽게 풀시면 다 틀린 겁니다. 답이 맞아도 식이 틀리면 정답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식 어떻게 세우라고요? 기울기와 m으로 하고 x에다 x1을 대입했을 때 식이 간단해지도록 x-x1 그리고 뭐만 남아있도록 y1만 남아있도록 식을 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엔 기울기 없이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때요? 두 점. x1, y1과 x2, y2 같은 경우엔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뭘 이용하면 되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기울기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식을 이용합니다. 이거를 교재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y는 x2-x1 분의 y2-y1 곱하기 x-x1 더하기 y1이라고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값이 뭐니까? 기울기니까 그냥 기울기를 먼저 찾아서 그 다음 대입하시면 된다지 굳이 여기에 있는 거에다가 하나하나 다 대입해가면서 복잡하게 푸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x절편을 a라고 놓고 y절편이 b라고 할 때 진짜 정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런 걸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내가 승질나서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얘 지라는 점이 뭐예요? 예림아, 얘 지금 뭐 지나요? 몇 콤마 몇 지나요?
안 낚이셨네요. 상당히 생각보다 여기서 진짜 어설픈 애들 중에서 한 상당수가 뭐냐면, 야, 여기서 얘가 지나는,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3,4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3,4는 여기 있는 이 점을 3,4라고 하고요. 그죠? 니들이 얘기한 게 네가 얘기한 게 맞죠? 뭐예요? 4,0과 0,3을 지나는 상태인 거죠. 따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로 얘기한 경우가 많아서 짚고 넘어갔고요. 그러면 지금 이 A라는 식과 B라는 값을 대입만 하면 식이 뚝뚝 떨어지게, 방금 전에 얘기했죠? A, 0이고 0, B라고. 그걸 대입하면 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은 뭐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x에다가 a, 0을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0, b를 집어넣어도 1 나와요. 그죠? 어찌됐든 간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에 넘어왔을 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얘일 거고, 그죠? 얘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이 얘입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를 구하는 순간 첫 번째 것과 케이스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얘는 은근 많이 써요. 얘 가지고 생각보다 식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오늘 배워야 할 개념에 대해서는 일단 다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제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일단 하나 얘기하자면, 자, 1번 했고요. 그죠? 자, 2번 했어요. 두 점을 지나는 거. 세 번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방정식,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정확한 정의가 얘잖아요. 얘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도 정의가 들어갔었는데, 미지수 x와 y에 대하여 1차 방정식이라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x, y에 대한 관계식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죠? 그러한 1차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문자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뭐예요? 바꿔 생각하면 얘는 문자가 2개인 상태야. 하지만 다른 하나의 문자의 개수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그래서 3x 더하기 0y 마이너스 6은 0이라서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x 값이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앞에 개수가 0이라고 하면 그 값에 관계없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x-6은 0이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보라고요? x는 2인 직선. 왜? 더 엄밀히 하면 왜? x가 2일 때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니까요.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실 수 있다면 3번도 충분히 문제없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정점을 지나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필요한 거 예제만 한번 싹 캐치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할까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싹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얘만 남겨놓을게요.
자, 일단 예제 1번에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4번만 볼게요. 사실 뭐 1번, 2번, 3번, 1번이랑 4번만 할게요. 1번은 마이너스 1,2라는 점과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가 3이라고 하네요. C가 어떻게 된다고? 한 번에 적으라고요. 뭐? Y는 3 곱하기 X 더하기 1 플러스 2라고 식을 세워서 정리하시면 되죠. 그럼 4번. 기울기가 각도로 주어져 있네. 우리 기울기가 영어로 뭐라고요? 이것도 기울기가 영어로 뭐예요? 와. 기울기가 영어로 뭐예요? 와. 기울기가 영어로 뭐예요? 와. 주아가 정답을 얘기했는데 기울기가 영어로 뭐예요? 와. 기울기가 영어로 뭐라고요? 네, 제가 이거 수업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 복습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애초에 기울기라는 뜻이 탄젠트라고요. 기울기가 영어로 탄젠트라고요. 탄젠트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x분의 y요 뭐 밑변분의 높이요 그딴 게 아니라 기울기라고요. 혹시 주어 없으면 나 이제 무슨 낙으로 수업하나. 이 인간들 공부 더럽게 안 하는데 진짜 어떡하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탄젠트 60도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점 뭐를 지난다고요? 2,1 지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탄젠트 60도가 값이 얼마입니까? 루트 3. 그럼 y는 루트 3 곱하기 x-2 더하기 1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뭐 기울기만 구하시면 앞에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서 자 몇 개만 해볼게요. 자 1번에 기울기만 구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3,1이라는 점과 4,3이라는 점이 있을 때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분모가 양수값을 가지도록 빼주시는 게 식이 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4-3분의 3-1이죠. 2입니다. 2. 그래서 식 바로 정리해 주시면 y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더하기 1 라는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겠죠. 2번은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하게 이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셔도 된다고요. 그죠? 근데 3번 봤더니 어때요? 3번 봤더니 기울기 얼마 나와? 기울기가 0 나옵니다. 아! y는 1이네. x값에 관계없이. 그죠? 다음. 그럼 4번은요? 분모가 0이다. 아! x는 4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자, 3번은 니네가 한번 그래프 그려보시면 좋은데 야, 직선을 그릴 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야? 두 점을 찍는 거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점을 찍는다라는 거에 제일 쉬운 건 뭐야? x절편과 y절편 찍으시면 돼요. x절편 찍고 y절편 찍은 다음에 그 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x절편 얼마? 1번의 x절편 얼마? x절편 2, y절편 4, 끝.
그죠? x절편 2, y절편 4 그대로 연결해주면 끝. 2번도 마찬가지죠. x절편 마이너스 3, y절편 2 연결해주면 마이너스 3, 2 연결해주면 끝. 그럼 3번 x는 2라는 직선, y는 마이너스 4라는 직선. 뭐 이렇게 모양이 각각 나오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안내사항을 드리자면,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직선의 방정식이든 앞으로 뒤에 나올 도형의 방정식이든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미지수는 항상 두 개밖에 없어요. 누구랑 누구? x랑 y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x랑 y 말고 딴 놈이 있으면 어떻게?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항등식처럼. 예를 들어 뭔 소리냐? 그게 대체 뭔 소린가요, 선생님? 잘 봐잉. mx 플러스 3m 더하기 2라고 나와 있는 식이 있다. x, y, m이라는 문자가 3개인 걸 보자마자 뭐로 정리하라고? 그냥 m으로 정리하라고. 그러면 이 직선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게 된다. 관계 없어지려면 x가 요 m에다가 얼마 곱해야 된다고? 0 곱해야 된다고. 그지? 관계 없어지려면 얘를 없애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3,2는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되겠죠. 그럼 좌표 표면 위에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가 이 직선과 만나도록 하는 상수 m값의 범위를 구하라. 즉 어느 점을 반드시 지나니까 마이너스 3,2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니까 마이너스 3,2라는 점을 여기서 찍어놓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1,5라던가 뭐 7,2라던가 요 점을 기준으로 이 선분을 지나도록 하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주신다면 얘는 얼마일 때냐? 1,5니까 4분의 3이네요. m값이 4분의 3일 때 얘는 m값이 0일 때 요 사이의 범위가 되면은 m값을 가질 수 있겠다. 그죠? 그 두 개가 서로 사이에서 만나겠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그냥 다른 문자가 보이면 그 문자로 묶어라.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라스트. 방금 전에 했던 결국에 얘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였어요. 그죠? 그럼 진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식이 있을 때 0 더하기 k 곱하기 0이 0이면 k 값에 관계없이 식이 항상 성립하죠. 자, 다시. 그러면 두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이 식을 항상 언제나 만족할 거야. 즉 0이 되게 할 거야.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을 만족하는 점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항상 0이 되게 하는 값일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요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 k 곱하기 a-x b-y 더하기 c-가 0이라고 한다면 이 식의 값이 0이 되는 값과 이 식의 값이 0이 되는 값이 있다면 이 식은 항상 성립하게 될 거야. 맞는 말이야?
그럼 둘 다 동시에 0이 된다라는 건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고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건 결국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하면 되고요. 선생님 그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과 다른 한 점과의 교점을 또 구해서 식을 세워갖고 그 직선을 새롭게 구하느니 그냥 지나간다 라고 가정하고 다른 점 하나 대입해서 K 구하면 끝나거든요. 식이 좀 더 간단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 하나만 할게요. 주의. 절대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K에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절대 이 식은 만들 수 없습니다. K에 0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앞에 식이랑 똑같아져요. 근데 K에다가 10을 집어넣건 100을 집어넣건 억을 집어넣든 무슨 값을 집어넣더라도 절대 이 직선과 같아질 수 없어요.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는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숙제는 나눠서 내겠습니다. 나눠서 낼 거예요. 뭐예요? 저번에 유제랑 그림 풀어오세요. 유제랑 그림 풀어오세요. 지금 유제 플러스 그림 풀어오세요. 거기에다가 최고득점 더 풀어오세요. 네, 최고득점 풀려고 지금 일부러 진도 숙제 조금씩 나가고 있으니까요. 최고득점 풀어오시고 유제랑 그림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